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3번 과제 3번 프린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 과제 프린트는 시험을 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프린트니까 꼭 한번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풀이 동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풀이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근을 판별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근을 판별하라는 이야기는 근의 형태가 실근이냐 뭐 허근이냐 혹은 실근이라면 실근을 몇 개 갖느냐, 뭐 2개 갖느냐, 1개 갖느냐, 0개 갖느냐, 같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을 판별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그렇지,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고 자, 판별식은 기호로 어떻게 썼냐면 D라고 나타냈었죠. D였고 판별식에 해당하는 그 공식이 뭐였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였죠. 짝수 판별식도 있었습니다. 짝수 판별식. 중간에 이제 그 1차항의 개수가 짝수라면 짝수 판별식을 쓸 수도 있었고, 걔는 이제 4분의 D라고 썼었고, 얘는 가운데 1차항을 절반한 거. B 다시죠. B 다시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본 판별식 이제 기본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여기 있는 짝수 판별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고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전부 다 기억해 놓으면 좀 편합니다. 근데 나는 좀 둘 다 기억하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면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판별식 공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을 판별하시오 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요 개수 3이 A인 거죠. 그쵸? 그 다음 여기 1이 B인 거고요. 여기 있는 1이 C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가 3이죠? A. C가 되게 되고요. 얘를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1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값이 어떤 값인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값이 0보다 큰지 같은지 0보다 작은지가 중요하죠. 실제로 이것은 0보다 작은 음수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근은 서로 다른 두 무엇을 갖는다? 그렇지.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엔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근을 한번 판별해 볼 건데요. 차례대로 얘가 A, 4가 A, 여기 있는 4가 B, 여기 있는 1이 C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판별식을 쓸 건데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렇죠? 요 B에 해당하는 이 값이 짝수입니다. 4는 짝수잖아. 그치? 짝수일 때는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4를 4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제 반띵한 거. 얘를 이제 반띵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2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지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 판별식은 반띵한 거. 요 반띵한 겁니다. 요 절반 해주면 2잖아. 그럼 절반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AC 해주면 됩니다. 그럼 4 곱하기 1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 4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0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판별식이 뭐가 됐다? 0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건 D건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판별식이 0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다. 이 말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멋있게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실근을 갖기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건 맞는데 그 두 실근이 서로 어떠냐면 서로 똑같은 실근이에요. 그래서 마치 보이기로는 한 개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고요.
자, 3번입니다.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도록 이 밑줄 딱 쳐야죠. 중근을 갖도록 실수 K 값을 구해라. 그럼 중근을 갖는다?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판별식 2 어때야 된다? 그렇지. 0이어야 된다. 이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 중근을 갖는다? 다른 말로는 여기 아까 했었죠. 중근을 갖는다? 즉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D는 0이 돼야 된다. 자, 그럼 판별식을 써볼 텐데요. 지금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1이죠. 1, 그쵸? 앞에 1이 개수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B는 뭐냐면 마이너스 3이 B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 C는 뭐냐면 K 플러스 1, 이게 C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판별식. 얘는 이제 짝수 판별식 쓸 수가 없죠. 그쵸? 요 3이 지금 홀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 판별식 쓰겠습니다.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죠. 여기 1 개수 1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쵸? 4A 그 다음에 C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요거를 예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요거 마이너스 4니까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4K. 그다음 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고요. 요거 예쁘게 계산해 주면 5 마이너스 4K입니다.까지 예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판별식이 중근을 갖는다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0이 돼야 됩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 K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 주면 4K는 5입니다가 되게 돼서 K 값 나오네요. K는 얼마다? K는 4분의 5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내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3번 문제랑 풀이가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을 풀었으면 4번 문제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것이 중근을 갖도록 또 밑줄 딱 쳐야죠. 그쵸? 그럼 중근을 갖는다. 그럼 머릿속에서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판별식 D가 뭐다? 판별식 D가 0이다. 이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의 판별식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요 A 값은 저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요 1이 A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2K가 B고요. 여기 있는 2K 제곱이 C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요 2K 보이세요? 요 2K는 지금 짝수죠. 그렇죠?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짝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짝수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요 2K, 그렇죠? 요 개수 이제 B가 지금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요거 반띵 한번 해보도록 하죠. 2K를 반으로 나누면 이게 K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A를 1이라고 생각하고 B를 K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C를 2K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짝수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띵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숫자 4는 없어지죠. AC 해주면 됩니다. A, C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실제로 얘를 계산해 주면 요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인 거니까 요거 예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K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이 판별식인데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K에 대한 예를 풀면 되는 거고요. 아, 제곱해서 0 되는 값은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붙여봤자 K 제곱은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제곱해서 0이 되는 K는 누구밖에 없는 거냐면 실수 K는 0밖에 없다. 자,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3번은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요 값이 요거죠? 다시. 네, 요 값이 B에 해당하는 요 값이 홀수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을 썼고요. 여기는 지금 B에 해당하는 값이 짝수이기 때문에 반띵해서 짝수 판별식을 썼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선생님, 저는 짝수 판별식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거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판별식 D를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D를 계산하셔도 이 D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판별식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짝수 판별식을 쓰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하고 좀 깔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 이것이 두 근을 알파라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요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다시. 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박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올라야 됩니다. 공식처럼 떠올라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그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였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였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었지. 누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a, b, c 계수를 이용해서. 해볼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죠. 두 근의 곱은 플러스고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요거도 공식처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서 5번, 6번, 7번, 8번, 9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먼저 A, B, C가 누군지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1x 제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는 1, B는 5, C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그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A가 지금 얼마야? 1분의 B는 얼마야? 5.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두 근 사이의 합의 관계를 바로 한눈에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알파 곱하기 베타 한번 해볼까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예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공식이 뭐였어? A분의 C. 그럼 A가 지금 누구죠? 1분의 C는 누구죠?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예쁘게 정리해주면 이 값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렇게 계산 없이도 그냥 개수들만으로 1, 5, 마이너스 1 이런 개수들만으로도 한 번에 구해낼 수 있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세를 몰아서 조금 더 응용된 식 7번, 8번, 9번도 풀 수가 있는데요. 볼게요. 7번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분수가 나왔네요. 분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하고 싶어야 될까요? 분수의 덧셈, 분수의 덧셈 뺄셈, 분수의 덧셈 뺄셈이 나왔어요. 분수의 덧셈 뺄셈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통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잘 풀거든. 아, 분수의 덧셈 뺄셈? 그럼 뭘 한다? 통분을 해야 됩니다. 자, 통분하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자, 여기에는 베타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베타 올라가고요. 플러스 뒤에 시기는 알파가 필요하죠? 알파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놨더니 여기 보세요. 자, 알파 곱하기 베타네요. 알파 곱하기 베타 아까 얼마라고 구해놨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었죠. 그렇죠? 그 다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나 알파 더하기 베타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디 있냐면 5번에서 구해놨었죠. 끝났네요. 자, 알파 곱하기 베타 6번에서 마이너스 1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그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됐고요. 베타 더하기 알파나 알파 더하기 베타나 똑같으니까 5번에서 구했던 거 마이너스 5하고 나오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답은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은 무엇을 한다? 통분을 한다. 그러면 바로 값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일단은 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드냐면 전개를 하고 싶습니다. 전개할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 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1이죠. 1의 제곱이니까 1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끝났네. 왜? 알파 곱하기 베타. 아까 얼마라고? 6번에서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얼마라고? 5번에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끝나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5. 그 다음 플러스 1 하고 나오게 돼서 이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8번 문제도 쉽게 풀어봤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5, 6, 7, 8, 9번 문제 중에서 9번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제곱에 대한 그 정보가 나왔어요. 자, 지금 위에 게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아까 5번에서 구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6번에서 구했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지금부터 9번 문제를 풀 건데, 자, 이거 예전에 곱셈 공식 할 때 연습했었는데,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제곱 값을 알 수 있다. 다시,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정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곱셈 공식이 나와야 될까? 어떤 곱셈 공식이었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은 뭐였는데?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거에서 시작하는 거였잖아. 내가 알고 싶은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불필요한 2알파 베타는 일로 이항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곱셈 공식의 활용이었습니다. 요거. 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라고 지금 아까? 마이너스 5라고.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죠. 그쵸?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될 테니까 요 계산하시면 25 플러스 2가 되게 돼서 답은 얼마가 된다? 27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이거 곱셈 공식에서 우리 활용 문제로 풀었었던 기억 나죠? 그쵸? 그래서 요거, 그쵸?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0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 3과 2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딱 나오면 우리는 두 근을 이제 보통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데 이 두 근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구하자 가능합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두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때는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요거 근의 공식이나 뭐 인수분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두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의 공식 쓸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도 있고, 어쨌든 2차 방정식이 하나가 등장을 하면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어떤 형태로든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어쨌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을 알고 있으면 두 근 알파 베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다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두 근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두 근을 구할 수 있고요. 두 근을 알면 이것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방정식 자체를 세팅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 근을 가지고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고 그 근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의 문제인 거냐면 이 빨간색의 상황이죠.
두 근이 두수 3과 2를 근으로 하고 지금 두 근이 어떤 거냐면 두 근이 3하고 2인 거야. 이 두 근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그쵸? 요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만들어 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었죠?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면 되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x제곱이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조심하셔야죠. 마이너스 여기는 두 근의 합이 나오면 됩니다. 합 나오고 1창 플러스 여기는 곱이 나오면 돼요. 곱이 나오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 0 하고 쓰시면 됩니다. 다시 조심해야 될 거.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플러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합이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는 곱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게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두 수의 합이 얼마죠? 합을 먼저 구해볼까? 합은 3 플러스 2인가요? 네. 3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합은 5일 거고요. 자, 곱은 뭐가 되는 거죠? 곱은 3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요 5와 여기 있는 이 6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써볼게요.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5x 곱 플러스 6은 0입니다. 얘가 바로 2와 3과 2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얘가 바로 답이 되게 돼요. 밑줄 친 부분이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여기까지 개념이죠, 그렇죠? 이 개념 자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뭐 근의 공식이건 인수분해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두 근을 구해낼 수 있다. 자, 거꾸로 두 개의 숫자를 알고 있으면 알파, 베타 두 숫자를 알고 있으면 그 두 개의 숫자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 요렇게 구성하면 된다. 구성하는 공식은 바로 이것이다. 뭐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라는 것을 개념으로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갑자기 이제 좀 항등식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 그쵸? 이 좀 나왔는데 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등식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항등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항등식에서 이렇게 개수가 뭐 a도 있고 b도 있죠. 이렇게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미정개수법이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개수를 정하는 방법, 상수 a, b를 지금 모르잖아. 이런 이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개수 비교법, 또 하나는 수치 대입법. 자,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개를 다 이용해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 한번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수비교법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수치 대입법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해야 또 실력이 되니까. 자, 개수비교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변을 좀 풀어 헤치겠습니다. ax 플러스 3a 플러스 x 플러스 2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 거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우변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가 있는 것들 나오세요. 여기 x가 있는 거죠. x가 있는 거 나와. x로 묶어주게 되면 a이고요. 앞에 건 a가 남고 뒤에 건 1이 남게 되죠. 플러스 1 곱하기 x하고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자, 이제 x가 없는 것은 그냥 숫자 취급 3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 좌변과 여기에 있는 우변의 식을 비교하시면 돼요. 왜 똑같으니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앞의 개수가 6이죠. 그럼 x 앞의 개수가 a 플러스 1. 두 개가 똑같으면 되겠네요. 숫자가 b죠. 그럼 뒤에 숫자는 3a 플러스 2. 두 개가 똑같다고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예, 끝났네요. 6은 a 플러스 1이다. 이 식을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b는
3a 플러스 2다. 이 식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겠죠. 여기선 a 값 금방 나오네요.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되게 되겠죠. a 5인 거 알았으니까 이 5를 이 자리에 갖다가 꽝 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입해주면 b 값 나오겠네요. b는 넣어주면 3, 5, 15에 2 더하는 거니까 17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값, b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항등식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다항식 px를 1차식 예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한번 검산식 한번 써볼까요? px죠. px 나누기니까 검산식 px를 지금 누구로 나누고 있는 거냐면 1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몫이 존재하겠죠. 몫은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자, 여기 뒤에다 나머지를 더해야 되는데 나머지 더할 때 조심. 지금 나누고 있는 식이 몇 차? 1차. 그럼 나머지는 누가 나와야 돼요? 0차 상수항. 그러니까 숫자 하나 딸랑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써놓고 자 그러면 x에다가 자연스럽게 얼마가 대입하고 싶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했다. x에 얼마? 그렇지. 1을 대입하고 싶으셔야 돼. x에 왜 1을 대입하고 싶으세요? 1을 대입하는 순간 얘가 0이 될 거 아니야. 얘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요식 자체가 0이 되는 거잖아. 왜? 곱하기니까. 그죠? 예, 그래서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1 대입하면 좌변 1 대입할게요.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여기 노란색 형광펜 싹 다 날아가고 R 나머지 하고 남게 되겠죠. 예, 따라서 끝났네. 나머지는 요 계산하면 3 지워지니까 나머지는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됐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자, 인수분해를 할 때는 죄송해요. 자, 인수분해 할 때는 공식들이 그러니까 그 방법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항이 3개짜리잖아. 항이 3개짜리면 x자 인수분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었죠. 인수분해 공식들을 떠올리셔야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4개 안에서 문제는 거진 다 해결될 거거든.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걸 딱 한번 찌려보겠습니다. 자, 이 4가지 중에서 일단 어떤 걸 써보고 싶다는 욕구가 드세요? 공통인수는 지금 잘 보이지가 않을 수 있어요. 3개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x자 인수분해도 아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공식으로 한번 가보셔야겠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공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공식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뿔마잖아.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자, 떠오르시나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 a는 줄어가고요. b는 늘어가죠. 이것은 뭐였더라?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이었다. 그쵸?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 8x 세제곱을 여기 이제 8x 세제곱 얘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 앞에 거 이제 a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8x의 세제곱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2x의 전체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27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b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얘는 3의 세제곱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를 앞에 거를 2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b를 뒤에 거를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식이 공식으로 써지는 형태가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하나 늘고 플러스 3 앞에 거 줄고 뒤에 거 늘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식 두 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8x 세제곱, 8x 세제곱 똑같죠? 자, 얘는요. 3, 요거 4죠? 3, 4, 12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6x제곱 맞네요. 자, 이건 3이 6이고요. 6, 요 9죠? 6, 9, 54, 54x 맞네요.
27 맞네요. 맞으니까 공식 쓸 수 있는 거죠. 앞에 거 누구? 2x 마이너스 뒤에 거 누구? 3의 전체 세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별표를 쳤었죠. 그쵸? 별표 쳤었는데 14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어떻게 푸는 걸까요? 어떻게 풀면 되죠? 선생님 이거 다 전개해서 아니야. 이거 다 전개하면 망해. 전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느껴져야 돼.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멀리서 봐보세요. 멀리서 이 식을 보면 지금 반복되는 게 있죠. 누가 반복되죠? x 플러스 y가 반복되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식에서 반복되는 덩어리가 있으면 반복되는 어떤 그쵸? 그런 덩어리가 있으면 그 반복되는 덩어리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 했냐면 치환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그 큰 덩어리가 그쵸? 어떤 그 복잡한 식이 복잡한 식이 어떤 복잡한 식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반복되는 식을 바꿔주는 거, 한 문자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x 플러스 y라는 이런 식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게 할게요. 그럼 뭐라고 치환할까요? A? 좋습니다. A라고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라는 식으로 간단해지는 거죠. 항이 3개짜리네요. 무슨 인수분해가 떠오르세요? X자 인수분해가 떠오르죠. AA고요. 이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3A 맞죠? 자, 이걸 작성하기로는 가로로 작성하는 거죠. 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조심. 이렇게 놓고 띡 끝내주면 안 됩니다. 띡 끝내시면 안 돼요. 지금 나는 x 플러스 y라는 것을 a라고 내 마음대로 치환을 했으니까 요 a 자리에 다시 돌려줘야죠. A야. 네? 너는 누구니? 저는 x 플러스 y였어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a 자리에 x 플러스 y를 돌려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안은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자, 14번 우리 지난 시간 프린트에서도 조금 별표 치면서 그쵸?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었죠. 치환하는 거 연습했습니다. 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4번 다시 잘. 자, 이제 15번하고 1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5번하고 16번은 i의 주기성이죠. 자, i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주기성입니다. i의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이 기억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있습니다. i가 있었고요. i 제곱이 있죠. i 제곱이 있습니다. i 세제곱이 있고요. i 4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이런 거듭 제곱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i는요. i는 뭐 i죠. 이거는 더 이상 간단하게는 불가능합니다. i는 i고요. i 제곱은 뭐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냐면 i에다가 다시 i를 한 번 더 곱해서 i 제곱이 됐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i 제곱이 얼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자, i 제곱에서 다시 i 세제곱이 됐네요. 이것은 i 제곱에서 다시 i를 곱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i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i 세제곱을 마이너스 i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세제곱에서 i 4제곱으로 갈 때 다시 한 번 더 i를 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다 살짝 한번 써볼게요.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였잖아. 즉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하자라는 거야. 곱해주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i의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의 4제곱은 1이다 라는 사실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의 5제곱입니다. i의 5제곱은 여기 i에서 다시 i 4제곱에서 다시 i를 곱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냐면 1에다가 i를 곱하는 거니까 다시 i가 되게 돼요. 다시 i가 되게 되고,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가볼게요. i의 6제곱이 있을 거고, i의 7제곱도 있을 거고, i의 8제곱도 이렇게 있을 거죠. 그쵸? 이렇게 있을 건데.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i 5제곱에서 i 6제곱 갈 때는 다시 한번 또 i를 곱하는 겁니다. 계속 i를 곱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i에다가 i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i 제곱.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i 6제곱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다시 i 6제곱에서 i 7제곱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또 i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i를 곱한 거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i가 되게 되죠. 그래서 i 7제곱은 마이너스 i랑 똑같아요. 다시 i 7제곱에서 i 8제곱으로 갈 때는 다시 한번 i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동일한 위의 원리로 다시 1이 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i의 9제곱이고요. 그 다음 i 10제곱이고요. i의 11제곱이고요. i의 12제곱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자 i의 8제곱에서 i의 9제곱으로 갈 때는 다시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i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에다가 i 곱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다시 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루하죠? 다시 i를 곱합니다. 다시 i 곱해주면 위에 거 똑같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 다시 i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i. 그 다음 다시 i 곱해주면 얘는 1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야. 그렇죠? 계속 i 13제곱, i 14제곱, 15제곱, 16제곱, i 17제곱, 18제곱, 19제곱, 20제곱 계속 반복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15번입니다. i부터 i 8제곱까지를 싹 다 더하래요. 그럼 더해볼까요? 자, 더해보겠습니다. 요렇게 4개 더하면 이게 뭐가 되죠? i 지워지고 마이너스 1 지워지니까 0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i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거 더하면 뭐가 되죠? 다시 0이 되게 됩니다. 예,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밑에 것도 이렇게 4개 더하면 다시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4개씩 덩어리로 묶일 때마다 그 값이 항상 더해지면 0이 되게 되고, 나는 i부터 시작해서 i 8제곱까지 더하래. 그러면 이거 4개 더하면 0이고 이거 4개 더하면 또 0인 거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은 0 하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 자, 16번입니다. 16번은 i 4제곱, 8제곱, 12제곱. 자,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i 4제곱, 4의 배수죠? i 4제곱 다시 형광펜으로 i 4제곱, i 8제곱, i 12제곱. 그 다음 뭘까? 4, 1은 4, 4, 2, 8, 4, 3, 12, i 16제곱이었겠지. 4, 4, 16, i 20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딜 보셔야 돼요? 요 4개씩 쫙 지어진 요것 중에서 어딜 보셔야 되는 거냐면 i 4제곱, i 8제곱, i 12제곱 여길 봐야겠지. 그러면은 순서상 여기가 지금 4, 1은 4, 4, 2, 8, 4, 3, 12. 그럼 그 다음 4개의 덩어리는 i의 16제곱 아니었겠어? 그리고 그건 마찬가지로 1이었을 거야. 왜냐면 요 라인은 전부 다 1 라인인 거니까. 그럼 i의 20제곱. i의 20제곱도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1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4, 5, 20이니까 5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5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i의 주기성 문제였습니다. 15번, 16번. 지난 시간에도 했던 문제였으니까 지난 시간 문제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잘 풀어보길 바라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과제 3번 프린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